안녕하세요. 유튜브 세탁예술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세제도 팔고 세탁하는 방법도 팔고 있는 성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는데요. 수건을 깨끗이 빨았는데도 신내가 계속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수건 악취를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미생물 냄새잖아요. 그래서 먹이가 남아있다고 보는 거고, 먹이가 남아있다는 거는 세탁이 잘 안 됐다라고 봐야 돼요. 제일 큰 원인은 세탁물이 세탁이 잘 안 된 것이고, 부수적인 원인으로 세탁기가 뭐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죠. 기본기부터 제가 알려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통돌이 세탁기 사용자들이 이제 주로 옷에서 말랐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다시 젖으면 또 냄새가 올라온다. 이거는 이제 습기에 의해서 온도, 습도, 양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양분이 남아 있다가 거기에 그 양분을 좋아하는 세균이 붙어서 여러 가지 배설물을 낳겠죠. 뭐 황화수소라든가 뭐 유기화합물이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로는 왜 그런 세탁기가 오염이 되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통돌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절약하시느라고 온수 연결을 안 해놓으신 분, 그다음에 이 통돌이 세탁기는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열탕이라고 그러나요? 물을 데워주는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온수를 연결해야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냉수를 사용하면은 뭐가 부작용이 되냐면 이 사람 몸에서 기름도 나오고 각질도 나오는데 이거 다 기름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경화성을 누깁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고체화되는 거예요. 세제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서 기껏 깨놓으면 다시 찬물을 만나가지고 다시 굳는 거예요. 어디에 굳냐면 세탁기 벽, 그다음에 옷, 이렇게 역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절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찬물 세탁이 안전하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온도는 높은 온도가 아니고 사람 체온 정도 40도 그 언저리고, 좀 더 이제 증상이 심한 옷이라면 60도 정도 올리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요 온도가 돼야지 설거지도 잘 돼요. 고기 드시고 삼겹살 그 기름 묻은 그릇 한번 쓰셔보셨나요? 그거 씻어보시면은 그 주방 세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찬물을 쓰면은 미끈미끈한 게 가시질 않아요. 반면으로 세제를 안 쓰고 주방 세제를 안 쓰고 뜨거운 물로만 씻어도 세제를 쓰고 찬물로 한 거보다는 오히려 낫죠. 이런 걸로 볼 때 찬물 사용이 좋지 않다 라고 권유드립니다. 섬유에서는 이제 기름이 쌓였잖아요. 요거를 물로 보내려면은 첫 번째로는 pH가 적어도 한 12 이상의 알칼리 세제, 다량의 계면활성제, 그다음에 온도가 약 60도 가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알칼리하고 기름하고 만나가지고 비누화가 돼서 물로 쉽게 씻기는 성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담가뒀다가 60도 불에 알칼리 세제를 좀 고농도로 풀어서 담가놨다가 빠시면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냄새가 안 가신다면 이제 알칼리나 온수에서 제거가 안 되는 게 있죠. 곰팡이. 자, 곰팡이 살균제나 혹은 락스 있잖아요. 이 락스가 또 해결책인 양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핵심은 온도와 이 세제 농도, 그다음에 pH 지수 요거고, 그래도 냄새가 남았을 때 곰팡이 냄새라고 본다라고 하고, 곰팡이만 따졌을 때 찬물에다가 찬물 20리터에 락스 뚜껑으로 한두 뚜껑 정도만 온도를 올리면 탈색됩니다. 탈색되니까 찬물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도 미만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옷을 오래 입다 보면 목이나 겨드랑이 소매 부분에 누런때가 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누런 옷의 기름때는 어떻게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세탁기 청소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 그것도 이제 기름이에요. 기름이 쌓이고 처음부터 노래 보이진 않죠. 얘가 산소하고 만나서 반응해야 산화색으로 이제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때서야. 그러면은 산화색이니까 우리가 산화표백제를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전체가 다 썩었다고 보긴 어렵고 표면 산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빼내면 거기에 같이 붙어 있던 노란색도 같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남는다면 마지막에 이 기름이라는 물체를 없앤 후에 이제 산화색만 산화표백제로서 없애주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리해보면 60도 알칼리 세제 고농도에 담갔다가 그래도 안 빠진 게 있다면 그때 가서 과탄산에 침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알칼리 세제를 고농도로 맞추려면 그때는 물을 적게 해서 세제 농도를 높이고, 과탄산을 침전할 때는
약 10리터 이상의 과탄산 200ml 정도 풀어서 잘 녹인 다음에 담그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지워집니다. 이제 사장님께서는 직접 세제도 개발하고 계신데요. 네. 요즘은 액체 세제, 가루 세제, 캡슐 세제처럼 종류가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써야 세탁도 잘 되고 세탁기 관리에도 좋을까요? 어떤 세제가 좋냐, 어떤 세제가 나쁘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세제를 어느 곳에 이용할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루, 액체, 캡슐 이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가루 세제는 기본적으로 약알칼리예요. 그래서 수용액으로 만들면 대략 적정한 농도에서 10.5 정도, 세탁액에서 10.5 pH를 띠고 일반적인 그 살에 닿는 네일이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이런 걸 평소에 세탁하기가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았으니까 기름이 많겠죠. 이 수건 같은 걸로 얼굴 닦아보셨나? 또 코 같은 데 닦아보면 이렇게 노랗게 기름 묻어나죠. 요런 걸 분산시켜주는 게 알칼리 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루 세제를 사용할 때는 겉 포장지에 뭐 찬물 세탁 전용 뭐 이렇게 써 있어도 사실상 온도가 체온 정도는 돼야 좋다라고 보고 40도는 높은 온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체온 정도 그걸 갖다가 미온수라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체온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 정도의 온도가 40도입니다. 자, 그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되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가루 세제 이제 보조제로서 계면활성제 외에 이제 보조제로서 첨가된 것들이 있어요. 제오라이트라든가 뭐 황산나트륨, 황산염 뭐 요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수온이 낮으면은 녹지 않고 옷에 다시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세탁물의 양이 많을수록 다시 달라붙을 수 있다. 하얀 가루가. 그래서 세탁물의 양도 적정하게. 옛날 엄마들 절약 잘하시니까 이렇게 빨래를 한꺼번에 막 엄청나게 모아가서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그 세제 가루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붙죠, 옷에. 잘 분산이 안 되죠. 이 물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옷이 다 막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양말 같은 거 이제 까만 양말 가루비누로 세탁하고 양말을 싹 뒤집어 보면 하얀 게 막 껴있어. 이게 세제가루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각질입니다, 각질. 이거 테스트 해보신 분은 알 거야. 요래서 이제 온도가 필요한 거고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세탁기를 너무 꽉 채워서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 권장량의 절반만. 20kg 세탁기면 10kg 반만 딱 그 미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세탁이 잘 됩니다. 자, 이제 액체 세제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나? 액체 세제는 일단은 세제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 재료를 배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어떤 재료든 거의 다 수용성 재료는 넣을 수 있어요. 어차피 물 세탁이기 때문에 수용성 재료가 근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배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멀전화 시키기도 좋고 기타 물에 잘 녹는 탄산염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합하기도 좋고 그래서 액체 세제가 좋아요. 종류는 액체 중성세제, 액체 효소세제, 액체 알칼리 세제, 뭐 기능성 세제, 울샴푸처럼 이렇게 특정한 기능을 목표로 한 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액체 세제니까 만들기가 용이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타 뭐 얼룩 제거제들도 제형이 대부분 액체잖아요. 제조의 편의성, 사용의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액체 세제를 저는 가장 좋게 평가합니다. 범용성도 좋고. 그다음에 캡슐 세제는 편의성이죠. 편의성 외에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액체 세제에서 배합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캡슐 세제도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캡슐 자체가 물에 잘 녹는 재질이에요. 뭐 PVA라든가 수용성이에요. 그 안 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싹 녹아가지고 물에 잘 풀리는 성분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캡슐이 잘 안 녹는 제품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40도 전후로 사람 체온 정도로는 빨아줘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액체지만 물에 녹는 그 필름 탓에 세제 자체에 물이 배합이 돼야 나머지 수용성 원료들을 녹여낼 수가 있는데 제한성이 생깁니다. 이게 아마 기술로 다 극복할 수 있으면 노벨상도 탈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액체 세제를 가장 저는 이제 쓰기 편한 세제
이렇게 보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빨래할 때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탁할 때 세제는 어느 정도 넣는 게 가장 적당할까요? 저도 잘 몰라요. 뭐 법에서 표준 사용량을 쓰라고 그러니까 썼지. 각 가정의 옷 입는 습관, 그다음에 빨래 양을 얼마나 넣는가, 또 어떤 옷을 주로 빠는가, 혹은 아기가 있는가, 기름 일을 많이 하는 이 작업자가 직업인 분이 계신가, 혹은 뭐 횟집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가, 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신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이제 세제를 판매해 보면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제에서 거품이 안 나요. 하나는 세제에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알 수가 없죠. 그 표준 사용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일단 법에서 쓰라고 그러니까 썼는데 실제로 이제 손님하고 채팅으로 뭐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 증감하십시오라고 조금씩 최소량을 먼저 쓰고 조금씩 증가해 가면서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집 환경에 맞게 그럼 거품이 적당히 나고 적당히 잘 헹궈지는 수준에서 세제 양을 적정 수준으로 자기가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이 업이다 보니까 빨래가 들어오면 오염도를 이렇게 슥 한번 보고 우리의 그 감에 의해서 넣는 거예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유난히도 옷을 일주일씩 입는 사람이 있다. 혹은 베개 피가 노랗다. 이러면 세제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다. 별다른 거 없는데 뭐 한 방울 흘려서 그냥 땀 좀 흘려서 빠른 거다. 그러면은 그냥 표준 사용량 정도 혹은 최저량부터 시작해서 세제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조금 넣어서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 보고 아 다음에는 이 정도면 조금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우리 집의 세제 양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섬유유연제는 단순히 향을 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 세탁 과정에서 섬유유연제가 하는 진짜 역할이 무엇인가요? 다양하죠. 섬유유연제는 개발된 지도 오래됐고 자, 섬유유연제를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해 드리는데 섬유유연제로 인한 중증 피해자가 없어요. 일단은 검증된 안전한 제품이니까 쓰셔도 되고 단순히 향을 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향은 최후의 기능이에요. 마지막 기능. 취향이죠. 향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섬유유연제 그 원료인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냄새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떤 회사마다 뭐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약간 기름 냄새 비슷한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향을 조금이나마 타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주는 거고 섬유유연제 기능 들어가는 재료로 보면 알겠네요. 첫 번째는 구연산이 들어가요. 중화제가 되죠. 중화제. 어떤 약알칼리 세제나 알칼리 세제를 썼을 때 중화해주는 개념. 사실 뭐 알칼리 세제도 좀 pH가 높아도 한 3번 정도 헹굼이 반복되고 나서 pH를 측정해 보면은 중성에 가까워요. 그렇게 많은 양이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화제 목적으로 많은 양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구연산이나 뭐 식초 쓰시는 분도 계신데 산도 조절제 외에 목적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살균제로서 쓰겠다 그러면은 한 통 다 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초로 절임하는 음식들 있죠. 피클 같은 거나 뭐 초절임 같은 거에 세탁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컵을 넣었어요. 그럼 물 20리터에 식초 한 컵이잖아요. 비율이 매우 낮죠. 이러면 피클이 완성이 될까요? 썩을까요? 피클이 상하겠죠. 피클이 안 되는 거예요. 식초가 다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살균제로서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따만한 거 한 통 다 넣어야 살균제가 되겠다. 그러면 효용성이 없는 거죠. 약간 넣는 정도로 산도 조절제로만 쓰는 거죠. 자, 중화제 역할 말씀드렸고 소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헹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거품을 죽인다는 뜻이 이제 소포제입니다. 두부 만들 때도 소포제를 써요. 식용 소포제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두부 제조용 소포제를 팔아요. 많이 쓸 필요는 없고 한 헹굼할 때 만약에 섬유유연제를 안 쓴다면 소포제를 한 10cc 정도 넣으면 헹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거품을 죽이는데 거품을 잔뜩 낸 이 세숫대야에 거품물이 있어요. 물을 싹 쏟아버리면 거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죠? 거품은 잘 안 흘러내려가죠. 근데 그 거품이 많은 대야에 소포제를 타면 거품이 죽으면서 맹물처럼 돼요. 그러면 그 오수가 빠져나가기가 좋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특히 이제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는 강제 배수식입니다. 자연 배수식이 아니라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아래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 드럼 세탁기는 드럼 안에 내부에 펌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빌트인도 많이 하죠. 그런데 펌프가 물은 빨아당기지만 거품을 잘 안 빨아당겨요. 구조상 그래. 그래서 드럼 세탁기가 헹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의 양보다는 그 강제 배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자연 배수식으로 설계를 바꾼다면 거품을 씻어내기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또 빌트인 같은 거에 불리해지니까 이렇게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제조사에서는.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강제로 펌프로 배수를 할 경우에는 거품이 잘 안 빠진다. 그래서 드럼 세탁기가 헹굼에서는 다소 불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세제가 아주 다량 남은 것이 아닌 미량 남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거품을 죽여줄 수 있다면 드럼 세탁기에서 헹굼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로는 대전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요. 정전기 방지제. 그러니까 정전기라는 거는 정지에 있는 전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온 중화를 시켜줘서 정전기가 안 튀도록 하는 대전 방지 기능이 세 번째. 겨울에 이제 정전기가 더 많이 튀죠. 이때는 섬유유연제 양을 좀 늘려주시면 정전기 방지에 도움이 되죠. 또 섬유유연제를 이 분무기에 타가지고 스타킹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겨울에 스타킹 표면하고 치마 안쪽에다가 살포해 주시면은 정전기 방지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치마에 스타킹이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자, 인체에는 뿌리지 마십시오. 인체용으로 허가받은 건 아니니까. 네 번째, 살균제입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살균 소치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병원 이제 청소 소독용으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살균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취향인 향입니다. 이제 옷에 향기를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향기를 입힌다는 것이지 이게 탈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냄새를 가려주기도 하지만 냄새가 섞여날 수도 있는 거죠. 빨래가 잘 안 되면은, 특히 사람 기름 냄새하고 섞이면 머리 아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세탁을 잘 해주는 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세탁의 핵심은 온도, 세제의 농도, 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를 많이 넣으면 향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오히려 정량을 넘기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효과가 떨어지기는커녕 그냥 머리가 아픈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섬유유연제를 많이 넣으면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 섬유유연제를 최대한 이제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 이러면 첫 번째는 빨래를 잘하는 거예요. 냄새를 섞이지 않게. 그 다음에 순수한 섬유유연제가 묻었을 때가 향기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래서 빨래를 잘하는 것이 1번. 여기서 뭐 꼼수를 알려달라 뭐 이러는 분들 계신데, 이러면은 약탈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탈수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섬유유연제 양을 줄이죠. 이러면 오래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조기 사용을 하지 말고 자연 건조를 시키는 편이 섬유유연제가 많이 남게 되는 경우죠. 냄새가 난다는 것은 휘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도 휘발을 하는 것이고, 향기가 난다는 것도 휘발을 하는 겁니다. 휘발을 가장 잘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람이 불고 온도가 높고 그런 환경이죠. 딱 건조기죠. 자,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의 대부분은 향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향이 많이 빠지는 섬유가 있어요. 특정 섬유가 뭐냐면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흡수율이 낮은 섬유들이 대부분 향이 날아갑니다. 폴리에스터, 나일론 뭐 이런 거겠죠. 반면 향이 오래가는 것들은 면, 마, 레이온처럼 흡습성이 강한 원단들입니다.